회의실에서 누군가 내 의견을 강하게 반박합니다. 보통은 얼굴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떨리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릅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 관점도 충분히 일리가 있네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뀝니다. 공격하려던 사람도 어느새 대화 모드로 전환되죠. 이게 바로 그릇이 큰 사람의 힘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도 오히려 존경받을까요? 오늘 그릇 큰 사람들만이 가진 4가지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고 나면 당신도 그런 아우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실수로 내 발을 밟았습니다. 보통은 조심하시죠 하며 짜증을 내거나 괜찮다고 하면서도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런데 그릇 큰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괜찮아요. 이런 좁은 공간에서는 어쩔 수 없죠. 라며 오히려 상황을 이해해 줍니다. 밟은 사람이 더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특징, 상황 중심 사고입니다. 보통 사람은 개인의 초점을 맞춥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저 사람이 실수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릇 큰 사람은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좁은 공간이라 그럴 수 있다. 바쁜 상황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이를 상황 귀인이라고 부르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현저히 적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발표에서 팀원이 실수로 중요한 데이터를 빼먹었습니다. 보통은 당황하며 어떻게 이런 걸 빼먹을 수 있어요? 라고 따집니다. 하지만 그릇 큰 팀장은 침착하게 말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준비해 왔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팀원은 고마워하고 청중들은 그의 리더십에 감탄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 예측 완충입니다. 그릇 큰 사람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생각해 둡니다. 누군가 실수할 가능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완충 효과라고 합니다. 예상 범위 안에 있는 일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량이 현저히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거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라며 바로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릇 큰 사람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혹시 주문이 바뀐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내용이지만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원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릇 큰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대라 실수할 수 있겠구나. 이 직원도 스트레스 받고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지적할 때도 상대방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말투에도 반영되는 겁니다. 동료가 회의에서 내 아이디어에 대해 그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보통은 왜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라며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릇 큰 사람은 어떤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제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어서요. 라고 답합니다. 비판이 아니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특징,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캐롤 드웩 교수의 연구로 유명한 개념이죠. 그릇 작은 사람은 반대 의견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죠. 하지만 그릇 큰 사람은 반대 의견을 성장의 재료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부하 직원이 중요한 미팅 시간을 잘못 알려줘서 1시간 늦었습니다.
보통 상사라면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라며 질책합니다. 하지만 그릇 큰 리더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이해해 주셨네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좀 더 체계화해 봅시다. 실수한 직원은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비난받을 때보다 신뢰받을 때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르죠. 1968년 로젠탈과 제이콥슨의 연구에서 증명된 개념입니다. 그릇 큰 사람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책보다는 신뢰를, 처벌보다는 시스템 개선을 말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친구가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승진했다는 얘기였죠. 보통은 축하해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언제 승진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묘한 질투나 비교의식이 생기죠. 하지만 그릇 큰 사람은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정말 축하해.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봐왔잖아. 당연한 결과야. 친구는 이런 반응에 더욱 고마워하며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것이 네 번째 특징, 풍요 마인드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언급한 개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부족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이나 인정이 한정되어 있어서 누군가 얻으면 내가 잃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릇 큰 사람들은 풍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실수로 커피를 쏟았습니다. 바닥이 온통 젖고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보통은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릇 큰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도 어제 집에서 똑같은 실수했거든요. 라며 웃습니다. 직원은 물론이고 주변 분위기까지 편안해집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릇 큰 사람들은 자신도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봐도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요. 반면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하기 어려워합니다. 결국 이 모든 특징들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릇 큰 사람들은 나에서 시작해서 우리로 사고를 확장합니다. 내 감정, 내 입장에만 머물지 않고 전체 상황과 상대방까지 고려하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 하지 않고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 성공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방법을 찾습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해보세요. 누군가 당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때 반박하기 전에 3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지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당신의 아우라는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공격받았을 때 방어할지 이해할지, 실수를 봤을 때 지적할지 배려할지, 성공을 경쟁할지 축하할지의 선택 말이죠.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그 사람만의 아우라를 만들어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이미 그 여정에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 자체가 그릇이 큰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넓혀가면 됩니다. 당신 안에도 그런 힘이 있습니다.
더 넓은 그릇을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길 바랍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